안녕하세요, 배성훈입니다. 제가 오늘은 왁싱샵이랑 속눈썹 혹은 그 반영구샵, 네일샵 이런 곳에서 원장님께서 피부를 같이 조금 종목을 추가하시거나 혹은 업종을 완전 피부 쪽으로 전환을 하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아마 좀 길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업종 전환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혹은 업종을 추가하시려는 분들 이 영상을 끝까지 좀 들어보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제가 과거 스토리부터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영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피부 업종으로 전환을 하시는 분들이 기계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찾으셨어요. 왜냐면 자격증을 따실 때 어떤 테크닉을 배우신 것 이외에는 테크닉이 별로 없으시고 또 따로 공부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때 2018년 이 정도쯤만 해도 새로운 기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하이프 장비라든지 뭐 오투덤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장비들을 활용을 하면 좀 보다 쉽게 피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기계를 들여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뭐 하이프라든지 이런 기기들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해서 기기를 가져가신 이후에도 임상이 나오질 않아요. 뭐 또 혹은 여러 가지 부작용 사례들 때문에 고객하고의 여러 송사에 휘말리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많았었습니다. 근데 에스테틱 샵이 아닌 곳에서 네일샵에서 기계 가져가셔서 고객한테 왁싱이나 네일 한 시술한 이후에 뭐 그냥 있는 기기 누워보세요 해서 관리하셨던 분들 아마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분명 뭐 갑자기 얼굴이 붓는다든지 붉어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하시기가 아마 굉장히 힘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을 또 주시고 또 고객들에게 임상이 좀 잘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또 저희 교육실장이 가서 그때 관리를 받았던 고객을 다시 불러서 또 관리를 해주면 임상이 나오고 그러면 왜 내가 했을 때는 안 나오는데 교육실장이 와서 하면 나오는 거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때 차이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에스테틱에서 어떤 특수한 관리를 할 때 뭐 리프팅 관리를 한다거나 이럴 때 가장 베이스가 되는 건 결국엔 순환 관리입니다. 이 순환 관리가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뭐 MTS 스킨 부스터라든지 하이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을 쓰는 데 있어서 임상을 뽑기가 굉장히 많이 힘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결여가 되어 있어서 오로지 기계에 대해서만 너무 의존을 많이 하시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에스테틱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이야기지만 유독 이제 피부 쪽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기계에만 의존을 하시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건 201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메디컬 스킨케어가 2018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23년 이때 필드에서도 네일샵, 왁싱샵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5년, 6년 반복되다 보니까 고객들 인식 자체가 피부에서 기계를 받으려면은 적어도 에스테틱을 가야 된다. 전문적인 에스테틱을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깊게 심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왁싱샵, 네일샵, 뭐 속눈썹, 반영구 하시는 곳에서 부가적으로 기계를 들여놓고 관리를 하시려고 하면 고객들이 신뢰하지 않는 현상이 지금 너무 많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2018년도 때만 해도 내가 확보해둔 고객들은 어쨌든 와서 관리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확보된 고객들마저도 관리를 받으러 그러면 전문적인 에스테틱을 갖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이 짙어졌습니다. 좀 세상이 많이 변했고 고객들이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지금 검색을 조금만 해봐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에스테틱으로 전환을 하시려는 분들이나 업종 추가를 하실 때 좀 잘못 알고 계신 게 지금 당장 기기 하나 들여와서 관리를 하다가 이게 고객들에게 좀 통해서 이제 고객들이 티켓팅을 하기 시작하면 다른 것들 뭐 필링제라든지 또 다른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차 세팅을 해서 늘려가겠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지금 현재 뭐 네일 왁싱샵들 보면 좀 저자본으로 하시는 분들 많으셔서 기계 한 대 지금 뭐 4, 500만 원짜리 하면 헉 하신단 말이죠. 근데 이런 기계들을 어떻게든 카드 할부를 해서 가져가신 다음에 나중에 2, 3개월 지나서 피드백을 받아보면 기계 비싼 돈 주고 들여왔는데 고객들이 안 받아요. 혹은 해줬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효과가 없어요. 또 고객들이 왜 티켓팅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근처 에스테틱에서 똑같은 기계로 15만 원 하는 거 제가 7만 원, 8만 원에 하고 있는데 왜 반값인데도 고객들이 와서 티켓팅을 하지 않을까요? 이런 문의들을 정말 많이 주시고 저희한테 오프라인 상담을 저한테 오시게 되면 그런 고충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면서 기계가 현재 뭐 6개월째, 1년째 샵에서 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중고로 지금 팔아야 하나, 기계를 다른 걸로 바꿔야 하나.
기계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대부분의 기계들이 비슷한 가격대에 있는 아이들은 성능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원장님들이 뭐 영업사원들 여러 사람들 말을 듣다 보니까 뭐 회사들은 그렇겠죠. 자기 회사 제품이 더 좋다라고 광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현실적으로 여러 기기들을 샵에 다니면서 보고 제가 유통도 해보지만 비슷한 기계대의 제품들은 항상 비슷한 성능이 거의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상향 평준화가 된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정작 걱정을 하셔야 될 문제가 뭐냐면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 네일샵, 왁싱샵에서 기계 하나를 들여오면 프로그램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기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고객들에게 기계가 들어왔다라고 네일 관리를 할 때 혹은 왁싱 관리를 할 때 언지를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고객들이 들어보고 그런 기계가 있다면 한번 받아는 보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무슨 기계예요? 지금 뭐 물방울 리프팅이라는 기계입니다. 하이소닉이라는 기계입니다. 플라즈마라는 기계입니다. 설명을 드리죠. 그럼 고객이 그걸 기억을 했다가 다음번에 와서 믿고 바로 관리를 받는 게 아니고 그 기기에 대한 검색을 합니다. 이 검색이 한번 시작이 되면, 내가 예를 들어서 강남 역삼동에서 에스테틱을 하고 있는데, 그 왁싱샵을 하고 있는데 에스테틱 제품 기기를 드렸단 말이죠, 하이소닉을. 그러면 고객한테 다음번에 하이프 관리 해드릴게요. 그러면 고객은 하이프 관리가 어떤 건지 하이프 관리 후기를 검색해보고 그 다음 차례가 강남 역삼동 하이프, 강남 역삼동 피부관리실 검색을 하셔가지고 그런 하이프 관리에 대한 여러 샵들이 후기를 본단 말이죠. 그걸 쭉 보고 나다 보면 왁싱 네일샵에서 이제 막 들여온 기계에 대해서 고객들이 오히려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에스테틱을 보니까 금액을 조금 더 주더라도 뭔가 좀 더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이 완성되어 있고, 이 기기를 받은 이후에 차주에 받을 프로그램까지 모두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내가 원장님께서 왁싱샵을 하고 있다면 왁싱샵에서 피부를 하려고 기계를 들여서 고객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고객이 봤더니 이 기기를 다음 주에 받는다 한들 그 다음 주에 받을 관리에 대한 언급이 원장님 없으셨단 말이죠. 그러면 샵에 와서 물어볼 겁니다. 하이프를 받기는 받는데 차주에 그럼 재생관리는 뭘로 해요? 이렇게 했을 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에스테틱은 어떤 기기 하나를 받고 끝나는 시스템이 아니라, 고객이 한번 티켓팅이 시작이 되면 관리해주고 재생해주고 수분이 부족하면 채워주고 가끔은 각질 정리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순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순서들을 이제 구색이라고 하는 건데, 처음 기계 하나를 들여서 그 구색을 다 맞추기가 되게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종을 추가를 하신다는 건 그 제품 하나를 단순히 추가한다는 개념으로는 부족합니다. 결국엔 프로그램이 통째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엔 에스테틱 하나를 오픈할 때 들어가는 제품에 준하는 그 금액만큼이 세팅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하나 가져다가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걸 꼭 빨리 머릿속에 생각을 잘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네일샵, 왁싱샵 전환하시는 분들 항상 상담 드릴 때 이런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어디서 또 문제가 생기냐면, 결국엔 제품 회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품을 기계에 플러스해서 나한테 판매하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제품을 취급하는 회사다 보니까 그런 진심이 분명히 가려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상담을, 조언을 드릴 때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저희 회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다만 나가서 오픈을 하시거나 업종을 추가하시게 되면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입점시키지 못하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좀 진심 어린 조언을 해드린단 말이죠. 근데 원장님들이 나가서 다른 회사 미팅을 하시면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앞에서 상담받고 온 그 회사에 뭐 배성훈 이사라는 이 사람은 뭐 유튜브에서도 유명하기도 하고, 결국 가면 이제 큰 돈, 비싼 돈 내고 세팅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니까 분명히 그렇게 제안을 했을 것이다, 또 이렇게 음해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럼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그런가 보다 해서 그 업자들 말을 듣고 기계 한 대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업자들이 기계 한 대를 납품을 한단 말이죠. 그럼 희망을 갖고 오픈을 하시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문제 때문에 또다시 기계는 쉬게 되고, 큰 돈 들였는데 기계값 회수는 안 되고 고객 유입은 안 되고, 이 문제가 늘 돌고 돕니다. 그러면 결국 다른 업체 세팅하셨다가 다시 저한테 연락 주셔서 기계는 이걸 가지고 있는데 후속적으로 프로그램이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이렇게 해서 또 상담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 맞춰서 이제 제품을 또 맞춰서 드린단 말이죠. 결국엔 이게 돌고 돌아서 가시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 굳이 저희 회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다만 제가 이 말씀드린 걸 꼭 기억을 하셔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들어와야 되는지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에스테틱은 기계만 가지고 돌아가는 샵들이 실제 필드에서 결코 매출이 높지 않습니다. 처음에 다양한 기계를 다 포진을 시켜서 관리를 하면 고객들이 선택지가 되게 많아요. 오늘은 하이프도 받고, 다음에 플라즈마도 받고, 어떨 땐 MTS도 받고, 선택지가 되게 많다 보니까 재미는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몇 번 돌려서 받다 보면 그 아쉬움이라는 게 생깁니다. 고객들이 가진 아쉬움이 뭐냐면, 에스테틱을 갈 때 누군가가 몸을 만져주는 거. 뭐 하다못해 뭐 강한 압을 누르는 경락이 아니더라도 림프 드레나지라든지 조금 쓸어주는 이 맛 때문에 가는 건데, 결국 기계가 계속 돌아가게 되면 고객들이 생각을 해요. 피부과 성형외과에 딸려있는 에스테틱에 그 기계들이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가서, 요즘은 병원들이 에스테틱보다 훨씬 가격이 저렴한 거 알고 계시죠? 가서 그냥 선생님들이 클렌징, 딥클렌징 바로 기계 따다다, 문제가 생기면 의사가 약을 처방해버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에스테틱이 그런 방식을 취해버리시면 결국 병원에게 고객을 다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테틱의 기본은 결국엔 관리를 하신다는 거. 그래서 업종 전환하시거나 추가하실 때 뭐 10회, 20회 이렇게 교육을 받고 하시긴 좀 현실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다못해 3회에서 5회 정도는 전문적인 교육을 하시는 분들께 가서 배우신다거나, 아니면 제품 회사에 문의를 하셔서 내가 기본적인 클렌징만이라도, 뭐 데콜테만이라도 조금 배울 수 없을까요 해서 뭐 기계를 구매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교육 실장들에게 좀 배우신다든지, 이런 전략을 세우셔야지 지금 무턱대고 기계를 들이시거나 유행하는 제품을 한두 개 들여서는 조금 운영하시기가 아마 힘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피부 관리 업종이 아니신데 업종 쪽으로 전환을 하시려는 분들은 한번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저희 부산 사무실 오셔가지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뭐 타 지방에 계신 분들은 부산이 정말 먼 거리일 수 있는데, 저희 회사가 부산역 KTX역에서 바로 걸어올 수 있는 거리에 사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종을 전환한다는 거 정말 뭐 수백만 원 들여서 자칫 잘못하면 그 돈을 다 날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루 정도 시간 내서 부산 사무실 오시는 거 정말 부담스럽지 않을 겁니다. 정말 제가 상담을 해드리면 그 가치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환하실 때 좀 많이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생각보다 지금은 자본이 좀 많이 들어가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예전에 제가 2015년도 정도쯤에 에스테틱 오픈해 드릴 때 한 제품이랑 고주파 3종 기기에서 300에서 정말 맥시멈 500이면 창업이 가능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계 하나가 이미 500, 800, 1000만 원씩 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좀 저자본으로 창업을 하시기는 정말 힘이 들 겁니다. 그래서 자본력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좀 해보시고, 만약 자본력이 좀 부족하시다면 자본을 좀 모아서 이왕 시작을 하실 때 제대로 시작하시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 영상들을 쭉 보시면 어차피 뭐 왁싱이나 네일샵에서 쓸 수 있는 전략들도 되게 많을 뿐더러 에스테틱으로 전환을 하시면서 이전을 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럴 때는 꼭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거나, 제가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창업 세미나라든지 마케팅에 관련된 교육들을 오셔가지고 현재 에스테틱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떤 마케팅을 쓰는지, 또 어떤 위치에 가 계셔야 또 매출을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들, 나머지 유튜브 영상들 좀 많이 보시고 오신 분들은 상담을 하시기에 좀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업종 전환 생각하시는 분들 꼭 제 영상을 보셨다면 꼭 한번 상담을 받으시고 전략적으로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